이 이야기는 한 여성의 74년 인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순희. 평범한 이름이지만 그 안에는 평범하지 않은 삶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어머니들처럼 순이는 자신의 꿈을 접고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며느리로, 아내로, 어머니로. 하지만 정작 박순이로 살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74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황혼기라고 부르는 나이에 순이는 생애 최고의 용기를 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1950년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박순이. 7남매 중 맏딸이었던 그녀는 어려서부터 동생들을 돌보며 자랐습니다. 순이야, 네가 맞으니까 참아라. 여자는 시집가서 잘 살면 된다. 이런 말들이 그녀의 어린 시절을 채웠습니다.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18세에 박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죠. 남편 박종수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전형적인 가부장적 남성이었습니다. 집안일은 당연히 아내 몫, 아이들 교육도 아내 몫이었죠. 순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다림질과 청소를 했습니다. 아들 박민수가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이제 대를 이었구나. 순이, 너는 이 아이를 위해서 평생을 바쳐야 한다. 그렇게 순이의 인생에서 박순이는 사라지고 민수 엄마, 박씨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20년, 30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죠. 순이는 아들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아꼈습니다. 자신의 옷은 10년째 같은 것을 입으면서도 아들에게만은 좋은 것을 입혔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민수가 28세가 되던 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김미영이라는 이름의 대학 출신 직장 여성이었죠. 순이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린다니. 하지만 동시에 막연한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결혼식 날, 순이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신혼 초기만 해도 며느리 미영은 순이에게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시대가 변했는데 왜 아직도 그런 방식을 고집하세요? 순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미영은 불만을 표했습니다. 반찬 하나, 청소 방법 하나까지도요.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 민수의 반응이었습니다. 순이는 아들이 자신을 감쌀 줄 알았는데 민수는 오히려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미영이 말이 맞아요. 요즘 시대에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엄마가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순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한 건데 왜 아들은 이제 와서 자신을 외면하는 걸까요? 손자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이는 며느리 산후조리를 정성스럽게 도와줬습니다. 밤새워 아이를 돌보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주었죠. 하지만 미영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육아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순이는 상처받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렇게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손자 지우는 이제 10살이 되었고, 순이는 6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남편 종수가 갑자기 쓰러진 건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뇌출혈이었죠. 병원에서 2달을 버티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서 순이는 혼자였습니다. 물론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슬픔을 나눌 사람은 없었죠. 남편이 떠난 후 순이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집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은 점점 줄어들었죠. 미영은 이제 대놓고 순이를 무시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어머니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지훈이 교육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순이가 손자에게 과자를 주면 미영은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 할머니 몰래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순이는 마치 자신이 집안의 해로운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힘든 것은 아들 민수의 무관심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민수는 아내와 아들에게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가구처럼 존재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순이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지만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죠. 나는 왜 살고 있는 걸까? 순이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이 집은 잘 돌아갈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순이는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디스크가 심하게 악화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술 날이 정해졌습니다. 순이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죠. 수술하고 나면 한동안 움직이기 힘들 거야. 미안하다. 그런데 미영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어머니, 수술 언제 하세요? 저희가 여행 계획이 있거든요. 너무 오래 걸리면 우리 일정에 차질이 생길 텐데요. 순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수술보다 여행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요? 아들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순이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집안일에 대한 걱정이었던 거예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회복 과정은 쉽지 않았죠.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가족들이 나를 돌봐줄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자신의 일만 했고 아들은 회사 일로 바빴죠. 손자 지훈만 가끔 할머니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순이가 화장실에 가려고 힘들게 일어나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미영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민수 조금만 기다려. 곧 나아지실 거야. 미영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없으면 우리가 더 편할 것 같은데요. 매일 눈치 보는 것도 지겹고. 민수 그런 말 하지 마.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미영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짐 아니에요? 순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짐. 자신이 평생을 바쳐서 키운 아들이 자신을 짐이라고 여기고 있다니. 그 순간 순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4년 동안의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죠.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아봤을까? 박순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다음 날 순이는 조용히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집값을 합치면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 모든 걸 아껴왔으니까요.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순이의 수술 회복은 뒷전이었죠. 오히려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집 잘 봐주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갔습니다. 순이는 그들이 떠난 후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금매로요. 두 번째,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74년 동안 모은 물건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편지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떠난다. 74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고 싶다.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다. 울진에 내려가서 조용히 살 거란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아니라 박순이로 살아보고 싶구나. 마이너스 박순이 올림.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순이는 작은 가방 하나에 필요한 것만 챙기고 기차표를 샀습니다. 목적지는 울진. 어릴 때 놀러 갔던 바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울진에 도착한 순이는 작지만 바다가 보이는 집을 구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었죠. 첫날 밤 순이는 바다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다. 아무에게 눈치 볼 필요 없이 자신이 먹고 싶은 걸 해먹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집이 팔렸다고요? 지금 어디 계세요? 순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울진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건 없어. 나는 그냥 이제 나로 살고 싶어서 그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순이는 서서히 울진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는 바다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었죠.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순이 씨라고 불렀습니다. 74년 만에 처음 듣는 호칭이었죠. 순이 씨,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순이 씨, 우리랑 같이 점심 드실래요? 순이는 행복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죠. 석 달 후, 민수 가족이 울진에 찾아왔습니다. 순이를 다시 데려가려는 것이었죠. 엄마,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순이는 단호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여기서 살 거야. 미영도 나름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했어요. 다시 같이 살아요. 하지만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찾아온 건 사랑 때문이 아니라 체면 때문이라는 걸요. 동네에서 뭐라고 할까봐,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할까봐 온 거였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행복해. 74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나머지 시간은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이해해다오. 하지만 엄마,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라.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서로 부담 주지 말자. 손자 지훈이 순이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안 오실 거예요? 순이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행복하면 좋겠지? 네. 그럼 됐어. 할머니는 여기서 정말 행복하거든. 가족들이 돌아간 후 순이는 더욱 자신의 생활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죠. 75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취미였습니다. 순이 씨, 글씨 참 예쁘게 쓰시네요. 순이 씨, 책 읽는 소리가 정말 좋아요.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며 순이는 자신도 뭔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동네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요리했던 실력이 이제는 이웃을 위해 쓰였죠. 순이 씨가 해주신 미역국 정말 맛있어요. 순이 씨 덕분에 잘 먹고 있어요. 이제는 자신이 선택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연시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하는 베푸름이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걸음걸이도 당당해졌죠. 민수는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응, 건강하다. 너희도 잘 지내라. 더 이상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순이는 그게 더 편했습니다. 어느 날, 순이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박순이, 이제야 너답게 살고 있구나. 2년이 흘렀습니다. 77세가 된 순이는 여전히 울진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구나. 가끔 과거를 후회하기도 합니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순이는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희생만이 미덕은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때로는 필요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보세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박순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7세에 시작한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니까요. 그녀가 바다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희생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자신을 위한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은 한 여성의 해방 이야기입니다. 74년 만에 찾은 자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울진 바다에서는
박순이가 자신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